자, 뭐 어떤 거냐?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를 들어주세요. 발레찾기다, 그죠? 자, 발레찾기는 뭐 빼기 뭐라 그랬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즉, 다른 말로 발레. 발레는 누구 빼기 누구다? 가정 빼기 결론이다.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밝히고자 하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면, 이다. 그래서 얘는 뭐야? not P이면 not Q이고 R이다 를 밝혀보래. 맞죠? 아, 이거 전화 진짜.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입니다. 얘는요, Q의 여집합이고 R이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발레는 뭐 한다?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걸 이제 찾아주면 돼. 근데 똑같이 생긴 게 당연히 없죠. 그래서 뭐 해주세요? 좀 간단하게 고쳐주세요. 맞죠? 그래서 뭐 어떻게 고칠지 그걸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P 여집합에서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녀석을 뭐 해주세요? 여집합으로 가볼까요? 맞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쳐봤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뭐야? 뭐가 보이냐?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요 녀석을 등으로 가는 법칙 좀 써볼까? 그러면은 뭐야 또? P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뒤에 있는 건 뭐지? Q 합집합, R 여집합.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거기까지도 똑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똑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럼 계속 주구장창 찾고 있지 말고 좀 다른 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을 수 있겠네. 교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그래서 뭐 한다? 자리 바꿔요. 뒤에 거 교집합, 앞에 거 여집합. 그러고 나면 뭐가 보여? 차집합 보여 또? Q합집합, R 여집합에서 뭐 하자? 마이너스 P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네요. 자, 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그때는 뭐라도 해서 찾아주면 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벤다이그램이라도 그렸어야지. 그치? 그래서 P, Q, R.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P, Q, R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발레. 얘 있죠, 얘. 뭐 이쯤에서 멈췄든 이쯤에서 멈췄든 그 녀석을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나서 요 뭐 1, 2, 3, 4, 5번 보면서 아 이거랑 똑같겠네. 1, 2, 3, 4, 5번의 벤다이그램도 다 한번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되지. 응?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질문 누구 했어요? 아까 27번? 창경씨 알겠죠? 자, 142번 가볼까? 왜 또 안 넘어가?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자, 가자. 명제가 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 A, B가 4보다 작아요. 이면 A가 K보다 작습니다.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면 된다. 맞죠?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걔 그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너네가 참인지를 밝히든 또는 지금처럼 참이 되도록 만들든 그냥 주어진 명제 자체를 그대로 참이다를 증명을 하든 만들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진리집합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해주냐면 대우 명제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뭐 안 배웠잖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대우가 참임을 이용하면 돼 라고 얘기는 했었지.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기억하세요.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참임을 밝히기 어려워. 참임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하러 갑시다? 대우를 사용합시다. 그게 또는만 있을까? 아니요,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한다? 대우 명제를 써주는 거야. 대우를 써볼까? 그럼 어때? 얘 부정해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A,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은 뭐로 고친다 배웠지? AND로 배운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B도 마찬가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면 그리고 A 플러스 B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뭐야 이제? 둘 다 동시에 만족해 주세요잖아. AND. 그러면 너희는 뭐해? 둘이 더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언제 배우지? 초딩 때 배우나 중딩 때 배우나? 범위 가지고 범위 더하기. A도 K보다 크거나 같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이 더한 녀석은 뭐예요? K-1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렇게 만족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신나가지고 바로 K-1은 4, K는 5, K는 상수 5야!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이상하지. 답은 맞을 거야. K는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야 돼요. 즉 뭐다? 참임을 밝힌다는 거는 똑같다가 아니지. 흥분하면 안 돼. 포항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상에 A 플러스 B를 표현한다고 쳤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속으로 넣어주는 거야. 누구를? K-1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둘 다 점점이니까 어때? 둘이 만나도 경계끼리 만나도 상관이 없죠? 등호가 붙어요. 그래서 K는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세우면 답은 오기는 해. 알았음?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K를 범위를 구하시오.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우르르 틀렸을 거예요. 알았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끝! 자, 그러면 너네 지금 질문이 없는 거 보면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또는 말고 바로 증명하기 힘든 명제 또는을 포함하는 거 말고 그거는 대우 쓰면 된다 그랬지 이제 말고 또 하나 어려운 거 없었어? 아직 못 겪어봤나? 하나가 더 있거든요. 아니다. 기호 중에 아니다가 있을 거야. 다르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나오는 명제가 있을 거야. 쟤를 포함하는. 그 명제는 나경아! 저 명제는 뭘 이용하세요? 대우를 이용하세요. 알았죠? 저 상태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A가 4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때? 진리집합에 4 빼고 전부 다 써야 돼. 너무 범위가 넓어서 사실 구하기 힘들어져요. 알았죠? 그 두 개 참고는 하세요. 끝!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 어디로 가냐면 필요충분요건 갑니다. 자, 필요조건, 충분조건 하기 전에 얘가 뭔지, 왜 나오는지에서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주로 만나는 명제는 어떻게 생겼다? P이면 Q이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뭐 밝혀주고 나면은 는 참이다 또는 뭐 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근데 참임을 밝힌 명제가 있을 거야. 그 명제는 이제 앞으로 기호로 이거는 뭐 쓸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참임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뭐라고 써주게 되냐면 P 두 줄짜리 화살표 Q라고 씁니다. 이 두 줄짜리 화살표가 참임이 밝혀진 명제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았죠? 너희들이 쓸 일은 잘 없고 사실은 뭐 문제에 보통 나오는 걸로 이제 읽어주는 걸로 어쨌든 참임이 밝혀졌다. 그럼 거짓임이 밝혀지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명제긴 명제인데 거짓임이 밝혀졌다. 화살표 두 줄짜리 해놓고 아니다 라고 하면 되죠. 알았죠? 자, 그렇게 이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필요조건이라는 거랑 충분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이름이 필요조건이 된 거고 조건의 이름이 충분조건이 되는 거지. 어느 명제에 대해서? 참인 명제에 대해서.
그때 외운 사람들 있죠? 성윤아, P의 이름이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입니다. Q의 이름이 뭐죠? 필요 조건이죠. 그거 외우고 있죠? 네,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뭐 미소를 띠고 있는 거 보니 기억하고 있구만.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까지 요 놈의 이름이 붙어요. 자, 그때 풀네임을 다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P는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고 그리고 P의 이름이잖아. 결국 Q이기 위한 뭐?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외워주세요. 왜 이름이 그렇게 붙게 됐는지도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이라고 하면서 뭐가 붙는다? 필요 조건이 된다. 잘 기억하세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되게 편하지. 그때 12월 달에 들었던 예시 그대로 갈까?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입니다. 명호야, 3이야 것이야.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입니다. 3이죠, 당연히. 맞죠? 3임이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할게, 이제부터. 그때 영우야, 자, 진리집합을 따지지 마라. 진리집합을 따지지 말고 조건의 이름만 봐. 얘는 서울에 있는 여대라는 조건이지. 얘는 그냥 여대라는 조건이지. 얘는 얘이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한 상태니 아니면은 이미 충분히 얘가 다 가지고 있니? 충분하죠. 여대를 만들고 싶은데 여대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저 이면 앞에 있는 그 녀석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거꾸로 읽어주는 거야. 얘는 얘이기 위해서는 어때? 얘를 만들고 싶어. 승현아, 얘는 쟤를 만들고 싶어. 요 노란 거, 이거. 다른 조건이 필요하니? 아니면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니? 다른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여대라는 조건은 서울에 있는 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해? 서울에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더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불러요.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원래 아마 진짜 이름은 얘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뭐 이런 뜻 아닐까? 뭐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참인 명제에 대해서 가정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노란색는 충분 조건이라 부르고, 참인 조건에 대해서 결론의 이름, 참인 조건에 대해서야 결론의 이름이 뭐가 됐다? 얘는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붙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매번 이렇게 따져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오래 걸리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아까 영우한테 진리집합을 따지지 말아봐. 그냥 조건만 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그냥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 봤었어. 잠깐. 막 단순한 외우기, 암기 싫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못 외워, 결국. 결국 전부 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다 진리집합을 찾아가지고, 얘 보면은 뭐 이대도 있을 거고, 또 뭐 있냐? 서울에 있는 여대 뭐 있냐? 덕대도 있을 거고, 덕성여대. 뭐 몇 개 있겠지. 여기는 뭐 이대도 있겠지. 내가 덕대도 있겠지. 또 뭐도 있어.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제주여대 있다 치자. 만약에 있다 치자. 그러면은 진리집합 평에 이렇게 되니까 참인 거 맞지? 자, 그때 얘는 얘이기 위해 어때요? 필요해 보이잖아. 다른 게 더 필요해 보이잖아. 거꾸로 된단 말이야. 조건으로 보면 분명히 충분한 게 맞는데 진리집합으로 따져서 필요하다고 거꾸로 외워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가는 식으로는 외우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나도. 이게 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거든. 외우다 보면은 이게 뭔가 희석이 되고 자꾸 왜곡이 되거든. 기억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잘하는 애들도 자꾸 헷갈려해. 나도 모르게 진리집합을 따져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 게 암기 방식이에요. 자, 명호, 너 배그 해봤냐? 아씨, 너도 해봤냐?
아씨, 옵시 해봤어? 옵시 해봤어. 옵시도 있나, 근데? 럽샷이 있나? 옵시도 럽샷이 있어? 아, 있어? 아, 그래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총 쏘고 있습니다, 총. 자, 간다. 3인 명제야. 저 화살표 방향 총 쏘는 방향입니다. 자, P가 뭐였어? P는 뭐였어? 명호야, 뭐였어? 총을 쐈죠? 그냥 총 쏘는 거야. 오케이? 총을 쏩니다. 근데 총자를 쓰다가 잘못 썼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충자로 보이죠?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인 거야. 총 쏘는 놈이 충분 조건. 화살표 보내는 녀석이 충분 조건. 아, 잘 외워진다, 그지? 야, 옵치도 그러나? 총 맞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 말고. 그렇지. 피가 나죠. 똑똑하구만. 다 얘기 잘하네. 총 맞으면 피가 나죠. 그래서 Q가 뭡니다? 피 질질질 흐르는 놈입니다. 필요 조건인 거예요. 잘 외울 수 있겠지? 오케이? 자꾸 피식피식하지. 근데 그렇게 외우고 있다고. 그게 더 빠르다고. 알았죠? 이건 지어도 되겠지? 잘 외울 수 있겠죠? 총 쏘는 놈. 즉, 화살표 보내는 녀석이 누구다? 충분 조건. 참인 명제에 대해서. 자, 근데 명제 중에는 어떤 명제들도 있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지만 그 역도 성립하는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총 쏘고 핀하고 하고 있는 거죠. 럽샷. 그래서 요 때는 P의 이름은 뭐야? Q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Q는 P이기 위해서는 어때? 자, 간다. 일단 첫 번째 요쪽 방향으로 총을 쏘죠. 그래서 이 방향에 의해서는 P는 무슨 조건? 총을 쏘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화살표에 의해서 Q는 뭐해? P가 나는 녀석이죠. 알았죠? 그런데 반대 화살표도 있거든. 요 입장에서 보면 P는 뭐야? P가 나는 녀석이죠. 그리고 Q는 뭐해? 총을 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를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사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진리집합이 서로 똑같다. 뭐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이다 이런 거. 알았죠? 오케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명제를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 문제는 이거지만 다른 거 먼저 하고 올게요. 실제로 당신들이 만나는 문제가 뭐냐면 필충에서, 필요충분 조건에서 157번 같은 겁니다. 명제를 주니? 아니요. 명제를 제공을 하는 방식이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이게 아니라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그럼 너희들은 저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참이 명제를 찾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P면 Q이다, Q이면 P다. 둘 중에 뭐가 맞아? P가 나는 놈이니까 총을 맞은 거지. 그래서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로 따져간다? 진리집합으로 따져갑니다. Q가 P 안에 쏙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P와 Q를 찾으러 가는 거지. 자, P는 뭐예요? 2차 부등식이네. X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니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Q.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이네. 이거 수학 3거죠? 어때요? X-7이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X의 범위는요? 7-K보다 크고 7 플러스 K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수직선상의 표현을 할 때 Q가 P 안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Q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7-K 여기는 7 플러스 K 요게 뭐? Q. 근데 이 녀석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누가? P가. 그럼 P는 어때? 뭐 이렇게 돼도 되고 맞죠? 그래도 쏙 들어갔잖아. 아니면 어떻게 돼도 되고 아직 P 정확하게 안 본 거야? 이렇게 봐도 되고 됐죠? 둘 중 하나겠지. 됐음? 그래서 뭐 또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힌트냐면 자연수 K가 힌트죠. 얘 어때? 좀 많이 크죠? 그죠? K가 1이라고 해도 자연수 K 중에 제일 작은 거 1이라고 해도 8까지 갔어. 그치?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얘보다 당연히 어때? 3보다 어때? 무조건 큰 놈이거든?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3, 뿅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5, 뿅 요 방법 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K의 범위는
누구를 보는 거다? 얘가 의미 없고 얘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만 비어있고 바깥에 있어야 되는 녀석은 채워져 있어. 점이. 그럼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바깥에 있는 놈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경아! 자, 그래서 뭐합니다? K의 범위 봐봅시다. K는 뭐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 1, 2, 3, 4, 4개. 됐음.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끝.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48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152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내가 지금 번호 써놓은 거 푸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데? 155번 하나 더 푸세요. 3개. 148번 꼭 별표 쳐놔요. 이게 필충이 나오면 사실 152번도 진짜 중요하고 155번은 그냥 뭐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한 거고. 자, 152번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152번은 대부분 다 잘해. 문제는 다 어디냐면 148번. 거기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하니?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하지만 뭐다? 충분 조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야? P랑 Q를 봤을 때, 필요 조건이니까 뭐 해야 돼요? 총 맞아야 돼요.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총을 쏘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은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야. P가 부분집합이 아니라 P가 더 넓은 범위인 걸 찾아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에서 집합으로 바로 가려고 하지 마. 그 필요하다, 충분하다 그 말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명제이죠, 명제. 명제 얘기를 가지고 집합으로 왔다 갔다 하고 명제 얘기를 가지고 충분 조건 이름을 왔다 갔다 하시고 다이렉트로는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그러다가 실수 많이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명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리집합으로 따지러 가. 근데 1번 왜 그렇게들 많이 나오냐? 1번 P는 X제곱, Y제곱 더하면 0입니다. 얘들아, 저 제곱끼리 더해서 0이라는 얘기가 뭐야? 둘 다 0인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에는 X도 0, Y도 0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소로. 그런데 Q는 어때? 곱해서 0이라며. 그 말은 둘 중 하나만 0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둘 다 0인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야. 근데 아까 뭐 승현이 예를 든 거 X가 1일 때 Y가 0인 것도 있고 뭐 X가 0인데 Y가 1인 것도 있고 졸라게 많잖아요. 그럼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어때? 이게 성립하지 이게 성립하지는 않잖아.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랑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외해야 되죠. 근데 애들이 또 다른 실수 뭘 많이 하냐면 아닌을 보고 아 거꾸로네 아싸 참 이런 놈들도 있어요. 저 아닌이 그 아닌을 말하는 거니? 아니지 충분 조건이 아닌이라는 말이잖아. 그지? 됐음? 자 어쨌든 답은 1번 아닙니다. 땡이에요 땡.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 그러면 답은 뭐냐면 답은 일단 3번입니다. 3번. 3번을 보면은 P 뭐요? XY가 절대값 XY랑 똑같다. 자, 절대값 XY랑 그냥 XY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저 XY가 뭐 하다? 양수다. 혹은 0이다 라는 얘기죠. 양수거나 0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습니다지. 근데 Q에는 뭐가 들어가요? X가 양수, Y가 양수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말 그대로 양수만 있는데 여기선 곱해서 양수란 거는 누구도 있고 얘네들도 있고 하지만 뭐도 있고 얘네들도 있고 더군다나 0도 있으니까 더 많겠죠 훨씬. 맞죠? 그래서 진리집합 포함한 게 어때? 이거 성립하니?
아니요. 거꾸로 했다. 이거 성립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거 만들어진 거잖아.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잘 찾아놓고 아닌, 거꾸로 된 거 찾아야 되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실수한다. 저 아닌을 마지막에 다시 보는 거야. 오케이? 틀린 것은 이런 거 봐. 그지? 한장하겠어요. 그러면 보기 몇 번이 좀 어려워 보일까? 글쎄다. 훨씬 어려운 보기들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비교적 간단한 걸로 예를 들고 있어요. 일단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볼까? 155번을 먼저 하고 올게요. 그래서 자, 155번은 뭐야?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냈던 것 중에 어떤 거 있었어? 참인 명제를 줄게. 그러면서 집합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지. 결국 명제 얘기는 결국 뭐야?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인 거고 참거짓을 따지는 방법이 뭐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거는 결국 집합끼리 보는 것. 즉 가정과 결론에 대한 집합을 포함관계하는 문제다 보니까 계속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또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집합을 먼저 배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155번처럼 대놓고 뭐도 줍니다. 그냥 대놓고 집합 문제도 줍니다. 대신에 집합에 대한 조건을 주는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졌지. 필충을 줬으니까. not q가 뭐한데?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다? 총소입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가보면 어때요? q의 여집합이 p 안에 쏙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나? 이번에 집합에 대해서 배운 거. A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 그 말은 뭐야 라 그랬지? A와 B가 서로 소다. 기억나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B에 속한다는 무슨 말이라 그랬지? A, B의 합집합이 뭐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야? 요거지. 그래서 여집합 속에 있는 놈들끼리 해주면 뭐다? PQ의 합집합 나온다. 그게 뭐예요? 전체 집합이다. 찾아보면 답은 3번. 하고 나오면 제일 땡큐. 알았음? 물론 이걸 기억 못했다. 그럼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 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았죠? 답은 일단 3번이긴 함. 알았음? 3번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리면 된다 그랬지? 그려보자. P가 있어요. P 안에 뭐가 있어요? Q의 여집합이 있어요. 너무 쩍가게 어렵다. 전체 집합 안에 P가 있어요. P 안에 Q의 여집합이 있어요. 그럼 Q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디야? 이만큼이 다 Q지. 맞죠? 얘가 Q입니다. 얘가 Q. 그래서 막 1번도 찾아보고 2번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P랑 지금 흰색 색칠한 거랑 Q랑 합집합 해보면 색칠 다 되죠. 맞죠? Q에 비어있던 Q의 여집합을 P가 채워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뭐 이렇게 찾아가셔도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됐어? 네. 그 다음에 152번으로 가볼까요? 자, 152번은 딱 봐도 무슨 문제다? 영우야. 저 무슨 문제야? 일단 필충으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보기들을 보니까 또는 물어보는 말이 참인 명제를 찾으세요인 걸 보니까 무슨 문제인 것 같아? 영우야. 명호야.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인가? 3단원법 문제잖아. 맞죠? 처음에 몇 개 주죠? 필충. 얘기로. P가 뭐 한대요? Q한테 총을 맞는데요. 두 번째, R은 뭐 한대요? 총 쏜대요. 누구한테? Q한테. 그리고 나서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고르세요. 3단원법 문제. 그래서 뭐 한다? 이놈들이 대우를 쓰고 시작한다. 그럼 너희들은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녀석만 참이고 나머지는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사라지는 거 몇 개 있지? 어떤 거 있어? 없냐? 니은 사라지죠? 땡. 그 다음에 니은 하나 사라지네. 왜? R로 끝나는 명제 그 어디에도 없잖아.
그지? 그럼 니은은 일단 땡. 그리고 기억부터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지. 어때요? 일단 니은 제외하고 R로 끝나는 것 자체가 없음. 기억은 뭐다? P면 Q이다. P로 뭐야? 기억도 사라지네? 이걸 왜 안 봤지? P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쵸? 기억도 땡인 이유 뭐? P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그럼 답은 디귿 리을인, 디귿도 있네. 봐봐야지. 디귿 가자. R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갑니다. R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 일단 Q까지 가죠. Q에서 이어받아요. 아직 덜 끝났으니까. 이어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네. 어디로 가요? P로 가요. 어머? R에서 P로 갑니다. 참. 됐지? 그 다음에 리을 가볼까? 리을 가볼까? 어때요? not P로 출발해달래요. not P로 출발한 거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not Q로 왔어요. 어때요? 끝났어? 끝나버렸네? 참. 답은 5번.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어찌됐건 그래서 어떻다? 이제는 필충이라는 이름, 3인 명제라는 거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필충을 가지고 3인 명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진리집합, 집합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집합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다음 문제 몇 번이야? 162번 같은 거 대놓고 뭐예요? 160번 같은 거 아예 그냥 집합을 줘버렸죠. 맞죠?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참고지 따져 볼까? 승현아, 60번을 풀까? 62번을 풀까? 네가 골라요. 60번과 62번 중에 골라요. 60번. 오케이. 60번 풀어보세요. 아직 연습이잖아. 그지? 자, 거기들 볼까? 자, 뭐 먼저 보여? 자, 시야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속에서부터 정리한다? 그것도 좋아. 좋은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푼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풀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 여집합 기호가 보인 거야. 그래서 드물어내 법칙을 쓰고 싶은데, 속에 있는 녀석이 뭐면은 안 돼? 차집합이면 안 되지. 그래서 차집합 기호부터 바꿉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나경씨에 한번 옛날에 했던 거 수학학. 자, 간다. 어떻게 가면 될까?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꿔줘야지. 그리고 밖에 있는 여집합을 뭐합니다? 분배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 과정까지 암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거 하면 되겠네. 보이는 상태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 해보니까 어때요? 앞에 거는 여집합, 뒤에 거도 여집합해서 A로 돌아왔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고치고 나면 뭐가 보여? 합집합에 A 합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분배 법칙의 역연산, 묶어주는 걸로 가는 거죠. A 합집합으로 묶어봐. 그럼 남은 것들만 써주면 됩니다. 그게 뭐임? B교 B여. 근데 B라는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걸 찾아보면 당연히 없지. 그럼 얘는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 A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 시켰으니까 아무것도 더해진 거, 원소가 추가된 거 없죠? 그래서 그냥 좌변은 뭐다? A다. 이걸 이제 제일 많이 쓴 것 같아.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저 여집합 기호를 기왕 먼저 봤다면 이걸 봤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A 합집합 B에다가 B 빼기 A를 빼주세요잖아. 근데 이게 차집합 쓰지 말라면서 무조건 안 쓴 건 아니라 그랬지. 차집합으로 오히려 바꿀 때도 있다 그랬지. 너무 심플해졌잖아. A 합집합 B는 어디고? B 빼기 A는 어디고? 둘이 뺐으니까 남은 게 어디요? 이거 다 남아있잖아. 암산도 가능한 녀석. 집합에 대한. 그래서 그냥 뭐야? A야. 해도 되지. 됐음? 그래서 결론. 자, 어쨌든 요렇게 찾았든 좌변이 뭐다? A다. 근데 우변이 뭐예요? A 합 B다. 여기까지 왔니? 자, 그래서 좌변 정리하는 게 1절. 1절 다 이해됐니? A로 온 거. 자, 2절 가자. 뭐요? 어느 두 집합 A와 B를 연산을 합니다. 교집합을 하든 합집합을 하든 그 둘 중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온 녀석. A와 B를 합집합을 했는데 A가 그대로 나왔지.
이런 문제는 뭐다? 그 두 집합 A, B의 포항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합집합으로 나온 녀석은 그 녀석이 더 큰 놈. 만약에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러면 뭐? 그 나온 그 놈이 더 작은 놈. 누구한테? 당연히 B. 그래서 지금 이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얘기라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되었니? 끝. 여기까지. 짠. 됐죠? 끝. 자, 여기까지가 명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명제라는 단어는 좀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나경이는 지금부터가 이제 너가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집합을 배웠던 거 기억 다 나면은 지금껏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긴 한데 아마 그 예전에 했던 수학 할 때보다 지금 이번에 내가 얘네들 데리고 한 거에서 좀 더 이것도 하긴 했지만 좀 더 많이 알려줬거든. 그래가지고 좀 못 알아듣는 녀석들도 한두 개 있을 거야. 또는 기억이 안 나서 뭐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어쨌든 명제라는 단원을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랑 뭐? 지금까지 했던 명제, P면 Q이다. 명제, 필충까지 포함해서 근원과 증명으로 나뉘어요. 증명은 보통 부등식의 증명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자, 요 증명 파트는 이제 여태까지 나오던 명제랑 좀 많이 다른 내용이라서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 원래는 오늘 내가 숙제 풀이가 적당한 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실은 오늘 귀류법에서 끊으려고 했거든? 되게 적게. 어차피 내일 모레 또 수업이니까. 그래서 귀류법에서 끊고 유형 한 몇 개, 한 대여섯 개 정도만 나가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희들이 잘 따라와가지고 오늘은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나갈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봐야 유형 2개 더 40번까지 가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내일 모레 언제냐? 목요일이지. 목요일부터 유형 41번 진행하고 여기가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거야.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봐서 너네들이 해오는 거 봐서 좀 더 연습이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다음 주 화요일도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해왔다 싶으면은 바로 좀 넘어가서 좀 시간 여유를 둔 다음에 뒤에 뭐 전범위 테스트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 짓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알았죠? 어쨌든 오늘은 유형 40번까지 할 예정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가 나올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러 넘어갈게요. 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를 한 2개 정도 만날 겁니다. 아니면 3개. 근데 증명에는 일단 2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직접 증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직접 증명법입니다. P면 Q입니다 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P의 진리집합 찾고 Q의 진리집합 찾아서 포항관계를 본 거. 그게 직접 증명법에 해당한다. 알았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간접 증명법을 쓰고 있고 써왔었고 앞으로도 써나갈 거야.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좀 더 서술을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명제 자체를 살짝 바꾸는 녀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명제 자체를 P면 Q입니다 자체를 가지고 명제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 오늘도 아까 얘기했죠. 또는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다를 다르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통 대우를 쓰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뭐다? 대우라고 해서 원래 명제랑은 좀 다른 명제를 만들어서 대우를 이용해서 그게 참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하게는 부정이랑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부정을 이용하는 방법처럼 결론만 뒤집어 가지고 부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거짓임을 보이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증명 방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우리가 이름을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다른 명제, 참거짓이 반대인 명제를 만들어서 그게 거짓임을 보이면 원래 명제가 참에서 바뀌었지. 그런 식으로 가는 명제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증명 문제는 둘 다 서술형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163번처럼 객관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빈칸 추론형 문제로 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저렇게 나오면 너무 땡큐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술형 대비를 할 거야. 서술형 대비를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빈 종이에다가 한번 쓱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거지. 그리고 그 예시는요, 어떤 명제가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예시로는, 서술형의 예시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각각 학교마다 교과서는 다르죠? 교과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오케이? 그 녀석을 가지고 보통 물어보지. 학교에서 다뤘던 걸 가지고 한 번은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빈 종이에다가 증명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거지. 생판 처음 보는 명제를 주고 던져줘가지고 그걸로 증명해보세요를 물어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은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출판사마다 다 비슷비슷해. 조금씩 숫자만 가지고 장난을 쳤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그 녀석들을 한번 쓱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중요한데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 4개 정도, 총 4개 정도를 한번 보고 연습을 해봅시다. 2개는 내가 풀어줄 거고요. 2개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볼 거야. 좀 이따 연습장 쓸 수 있는 이면지 A4 줄게요. 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63번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빈칸 출연형이 아니라 그냥 증명해보세요 라고 줬다고 치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에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라고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냥 증명하세요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녀석을 서술형 대비를 한다고 치면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우를 써야 될까 귀류를 써야 될까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알았음? 물론 그거는 이거는 지금 수학하니까 여름방학 때 제대로 준비해서 이제 2학기 때 대비하면 되겠지. 알았죠? 그 작업을 반드시 하기는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명제 한번 써보자. 저 뭐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를 증명을 하래. 자, 얘는 대우일까 귀류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귀류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건 아니거든.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는 게 부정이잖아. 그게 거짓임을 보이는 거거든. 그럼 화살표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귀류입니다. 근데 n제곱을 가지고 n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루트가 필요하겠죠. 루트 좋아? 아니, 싫어. 정수의 범위에서 루트는 굉장히 거슬리는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화살표 방향을 바꿔서 n을 가지고 n제곱을 만드는 게 훨씬 간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뭘 사용한다? 화살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녀석은 바로 뭐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지. 그래서 이 녀석은 먼저 대우 명제를 한번 써봅니다. 그럼 대우를 써보면 뭐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n제곱도 뭐다? 3의 배수 1하가 아니라 아니다가 되는 거지. 그걸 보여주면 돼. 간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가 처음에 가정이야. 그럼 이제 뭐합니까? 첫 번째,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왜 아니야? 3k로 되면은 3의 배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가 붙으면 되지. 두 가지로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기억하세요. 이제는 플러스 1, 플러스 2보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 플러스 1로 해버리면 k는 어디서부터? 0부터 출발하지. 그치? 우리는 0을 포함하는 정수보다는 자연수가 더 편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더 많이 써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이 3k-2도 되겠지. 얘는 역시 k가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 됐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n이 3k-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뭘 구해봅니다. n제곱을 구해봅니다. 그게 역시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밝혀야 되니까 3으로 묶었을 때 뭔가 뒤에 튀어나온 게 있음. 그게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n제곱 합니다. 뭐예요? 3k-1의 제곱이에요. 뭐 하면 되겠어요? 전개합니다. 9k제곱에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1. 어머, 보여? 3으로 묶을 수 있는 녀석이 두 가지가 있어.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이건 3의 배수일 거야. 근데 뒤에 뭐 붙어버렸네?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3의 배수 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야. 두 번째, n이 그러면 3k-2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n제곱을 구해봐요. 그럼 3k-2의 제곱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전개 바로 합니다. 함산. 뭐예요? 9k제곱에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4.
그럼 이 녀석도 뭐로? 3으로 묶을 수 있는 녀석. 어때? 3k제곱 마이너스 4k까지 들어오고 플러스 1 하나 더 추가하고 오케이? 4를 3과 1로 뜯어서 3은 여기로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한 1만 밖에 하나 있음으로써 뭐예요?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결론 n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무조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네. 따라서 증명 끝.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대우가 훨씬 쉽기는 해. 귀류가 살짝 어려운 게 몇 개 있어서 그렇지. 그럼 증명 끝. 그럼 만약에 140 몇 번이야? 163번이야. 이거 푼다. 그러면 그 나머지 빈칸들은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걸로 2개로 설명해 주면 되겠네. 알았죠? 그 빈칸들은 너희들이 채워가요. 가는 뭐 3k-1일 거고 나는 그걸 제곱해서 묶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겠지. 알았지?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자, 너무 쉬워서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 165번을 너네가 지금 풀어보세요. 알았죠? 가볼까요? 자, 얘는 지금 누가 봐도 대우를 말하시오. 그걸 이용해서 참임을 밝히세요. 대우를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방금이랑 거의 유사하지. 이게 교과서에 보통 많고 제가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어쨌든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대우를 이용해야 된다. 왜? 제곱을 가지고 n을 밝히는 게 아니라 n을 가지고 제곱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대우를 씁니다. 대우를 쓰게 되면 뭐예요? n이 짝수가 아니야. 짝수가 아닌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홀수밖에 없죠. 그래서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사실 이거는 이제 1, 2번 안 나눠도 되겠지.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을 뭐라고 가정하자? 2k 플러스 1도 좋아요. 근데 보통은 마이너스 1로 합니다. 그래야 k는 자연수라고 끝낼 수 있거든. 라고 가정하고 나서 n을 제곱을 해봐요. 뭐 나와요? 4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 그럼 어때? 2로 묶을 수 있는 녀석과 아닌 녀석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2k. 만약에 이게 혹시나 3이 된다고 하면은 1 묶고 1 넣고 이것도 잘해주고. 알았죠? 지금은 1이니까 어때요? 여기서 끊고 1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2 곱하기 이거 정수잖아. 이것만 보면 짝수네. 근데 1도 했네. 뭐예요? 따라서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진짜 별건 아니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핵심은 뭐겠어? 대우를 써야 된다를 아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귀류법으로 가볼 거예요. 귀류법. 귀류법은 일단 그 원리부터 먼저 파악을 해놔. 원리는 부정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았죠? 이다를 아니다로 고쳐서 그놈이 한 거짓이 원래랑 반대니까 우리가 밝히고 싶은 놈의 아니다로 고친 명제에 대해서 뭐 거짓임을 보이면 돼. 근데 그 거짓임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귀류법은 예시 문제를 꼭 풀어놓은 거를 잘 기억하세요. 원래는 그겁니다. 영호가 남자라는 걸 증명해보자. 전에도 그 예시 드렸던 것 같은데, 그지? 소름 끼친다, 그지? 영호가 남자다. 증명을 해보세요. 뭐 하면 돼? 명제를 안 바꾸고 증명하려면 영호가 남자라는 명제를 안 바꾸고 그대로 직접 증명한다. 뭐 하면 돼? 그렇죠. 신체를 확인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남자라는 게 밝혀지겠지? 자,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명제를 바꿔봅니다. 간접 증명으로 가볼 거예요. 자, 뭐다? 귀류법을 써볼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이다를 아니다로 고치면 돼. 영호가 남자이다의 부정을 쓰든 또는 영호가 남자가 아니라 뭐다?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게 틀림을 보이면 돼. 거기가 어렵다. 그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은 문제마다 다 달라요. 아까처럼 되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 대우처럼. 그래서 남자가 아니다. 즉 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봐요. 뭐 여자 성실에 집어넣든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든 해봐요. 그 여자라는 가정이 맞다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상이지. 그치? 근데 영어가 어때? 끌려 나오겠지. 쓰고는 차고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은 여자라는 가정이 맞다 틀렸다? 틀렸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었구나. 남자구나.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웃지? 이게 귀류법의 일단 큰 흐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문제마다 거기가 어렵다 그랬다. 아님을 가정을 한 거 있잖아. 원래 주어진 명제가 아님을 가정한 거. 거기서 그놈이 성립하는 성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너희들이 제일 많이 못 쓰는 근데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저거예요. 자, 루트 2로 바꿔서 할게요. 루트 2는 무리수다. 당연히 무리수죠. 를 증명한다 치자. 이 녀석이 가장 대표적인 규류법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부정을 쓴다 뭐 이게 아니라 루트 2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루트 2가 뭐다?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아니니까 뭐야? 유리수겠죠. 실수는 실수니까.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성질들을 쫙 보여줘. 근데 그게 깨지겠지?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네, 무리수네 라고 넘어가야 돼. 거기가 어렵다고. 유리수라면 뭐가 성립해? 어떤? 정수와 정수를 가지고 m에는 뭐? 정수. 분수로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분모 m은 0은 아니어야죠. 맞죠? 분수꼴로 표현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뭐? 서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기하분수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오케이? 서로생 정수꼴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녀석에서 깨짐을 보이는 거. 자, 여기 정리하는 과정이 양변에 m배를 해요. 그리고 루트 실어 제곱할 거야. 어머? 그럼 뭐가 나왔어? 좌변은 무슨 수? 짝수네요.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증명했던 거랑 비슷한 거. 뭐? 이때 n제곱이 뭐므로? 짝수이므로. 누구도? n도 짝수다. 따라서 n을 뭐라고 쓸 수 있어? 2k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k는 자연수. 됐죠? 정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그 상태로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뭐야? 좌변은 2m제곱 그대로인데 우변은 2k제곱이 됐으니까 제곱하면은 4k제곱이 됐겠죠. 양변 약분합니다. m제곱은 뭐예요? 2k제곱. 근데 이번에도 어때? m제곱이 짝수이므로 m도 뭐다? 짝수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겠네? m도 이 L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L도 자연수. 됐냐? 그럼 깨진 게 벌써 보여? 뭐가 보여? 어디 갔어? MN이 더 이상 서로서가 아니게 되죠. 이때 MN이 처음에 분명히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거든.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됐다? 모순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깨졌다.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무리수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규류법이에요. 생각보다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문제마다 내가 다르다 그랬죠. 여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처음 만난 녀석을 보면.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연장 하나 쓰면 되나 그냥 여기 166번 밑에 자리 좀 있죠. 거기다가 루트 3이 유리수다. 무리수지. 무리수다. 를 지금부터 증명해 보세요. 이기. 자, 너무 똑같아서 하나를 더 줄게요. 둘 다 해봐요. 자리가 부족하면 포스트잇 뭐 붙여놓으면 되고. 자,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밝히지. 또는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거 밝히지. 그놈을 약간 이용하는 거는 아닌데 무리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말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또. 얘도 대표적인 교과서에 있는 비율법 문제입니다. 알았죠? 기억하세요. 알았음? 자, 풀어보세요. 하나를 증명한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증명하냐? 아, 그건 아니에요. 다른 그 외 모든 사실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딱 저것만, 이건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는, 그치?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루트 2는 무리수인 거 알잖아. 무리수와 유리수의 합은 당연히 무리수 아니냐? 그 왜 증명하는지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있어요, 이 문제가. 방금 교과서 하나 본 거야. 미래행이라는 교과서. 자, 가볼까? 자, 갑니다. 루트 3이 무리수다는 아까랑 너무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야?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그거는 대우에서 밝혀왔겠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 한 번 더 보여줄까 말까? 이거 안 해도 되겠어? 어허. 갑니다. 그럼 얘로 갈게요. 얘는 뭐다? 일단 1 플러스 루트 2가 뭐라고 가정하자?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라고 가정. 아, 이거 뭐 마무리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유리수라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2는 R 단 R은 유리수. 그럼 여기서 뭐 합니다? R에서 1을 빼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난. 그럼 얘는 뭐다? 유리수와 유리수의 뺄셈이므로. 차라고 하면 안 돼. 차와 뺄셈은 다릅니다. 유리수와 유리수의 뺄셈이므로 유리수다. 하지만 R-1은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루트입니다. 맞죠? 맞죠? 근데 여기서 루트 2는 무리수이므로 모순이다. 약간 이런 느낌임. 나도 교과서 해설지를 이거는 봐야 나도 정리가 돼서.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는 루트 2는 무리수. 이렇게 밝히면 끝나요. 이걸 이제 약간 말을 뭐 교과서 해설지 있을 거야 아마.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네를 알고 가는 거지. 알았죠? 이런 흐름입니다.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음? 오케이? 끝. 조금 더 정리해야 되는 거는 뭐 이제 언제쯤 하겠냐? 여름방학이나 9월, 10월쯤 하겠죠? 그때 정리를 하고 꼭 서술형 대비 하셔야 되고요. 알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오늘 또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싫어? 아 좋지? 그지? 자 갑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파트 이제 증명으로 넘어오면은 방금 했던 명제의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게 더 있는데요. 부등식은 아무거나 증명한 건 아니고 우리가 명제를 증명한 것도 항상 참인 걸 아니까 항상 거짓인 걸 아니까 왜 항상 참인지 왜 항상 거짓인지를 밝혀보는 거지. 그럼 부등식을 증명할 때도 당연히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당연히 증명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부등식이라는 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너네 알고 있잖아. 등식에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는 거 알잖아. 윤승현 씨, 등식의 두 종류 뭐뭐 있죠? 어? 아, 손들어. 아. 등식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부등식이 나오다니 부등식과 등식은 다른 겁니다. 등식은 등호, 부등식은 부등호. 그렇지. 그렇지. 그거죠. 근데 손은 안 들고 대답은 하네.
자, 등식의 종류에는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써보면 방정식은 뭐예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고 그 특정 x를 근이라고 부른다. 맞지? 그래서 그 x를 자꾸 물어본다. 이게 이제 조건을 할 때부터 했던 얘기고 수학상에서 해오는 얘기가 저 얘기고 중딩 때부터 하던.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항등식. 항등식은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녀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에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부등식 거리긴 하는데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 뭐냐면은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절대 부등식인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왔던 게 조건 부등식. 저 조건 부등식은 사실 그냥 부등식 거리기도 합니다. 알았죠? 조건 부등식은 뭐다? 말 그대로 특정 x에 대해서만 어느 특정 x라는 게 뭐 하나의 값일 수도 있지만 범위로도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부등식이라서. 그 특정 x의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다 성립하는 것. 근데 아니야. 알았죠? 알았죠? 그런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식은 하나 알고 가자. 등식을 할 때 항등식 나오죠. 그 모든 x는 실수의 범위야, 복소수 범위야? 땡! 복소수. 자연수로 그랬니 방금? 잘못 들은 거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물론 항등식의 정의에는 모든 실수를 해요. 근데 사실 항등식은 양면이 똑같이 생겼잖아. 2x 더하기 3x는 5x 이런 거잖아. 거기 i 넣으면 성립 안 해? 성립해요. 알았죠? 그래서 원래 정의는 모든 실수라고 하지만 그때 실수라고 배우는 이유는 복소수 배우기 전이라서 실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부등식은 무조건 뭐다? 실수범입니다. 왜냐면 허수는 크다 작다 얘기 못합니다. 2i가 커? 3i가 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대소비교가 불가능한 게 허수야. 그래서 부등식은 부등호 자체가 들어가 있고 대소비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수에서는 아예 부등호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식을 못 만드는 겁니다. 알았지? 거기 왜? 왜? 둘이 책상 밑에서 뭐해? 손잡고 있었나? 자, 어쨌든 알았죠? 그 절대 부등식은 뭐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등식도 비슷합니다. 절대 부등식은 결국 뭐 하러 간다? 증명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부등식의 증명이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증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인 부등식은 뭐다? 절대 부등식인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는 절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해놨어요. 오케이? 자, 근데 뭐 증명을 하러 가는 거는 당연히 하러 가는 거고 우리는 절대 부등식의 종류 자체가 두 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쓰지 마세요.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은 앞으로 너희들이 많은 부등식을 증명할 때 그냥 기초 상식처럼 오케이? x를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제곱식은 크거나 같다라는 건 당연히 상식이잖아. 그런 상식들을 증명을 해보는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다른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해요. 물론 증명 문제 나옵니다. 얘를 하는 이유는 뭐다? 재료를 배우기 위해서도 있지만 증명이 100%입니다. 알았죠? 그게 빈칸 추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알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은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녀석은 증명 물어보기는 물어봅니다. 근데 증명을 물어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증명으로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얘네들은 활용을 하러 갑니다. 뭘 구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그 종류를 얘기를 하자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나? 배웠던 사람들은? 벌써 이름부터 거지 같죠? 근데 참고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합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냥 사실은 여러 가지 절대 분식이라고 했지만 이름 잘 안 붙인다 그랬지.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하긴 좀 그렇고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요즘 너희들의 교육과정입니다. 옛날에 두 개를 다 썼거든. 근데 참고로 학교에서도 이걸 얘기하나요? 네,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나요? 네, 나와요. 교과서 보면은 너네 중학교 교과서도 생각해보면은 막 단원들마다 제일 끝에 뭐 있어? 막 돋보기 그림 있고 뭐 더 생각해보기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 막 무슨 레이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이상한 실생활 활용 문제 나오잖아. 네, 활용 문제가 아니라. 맞지? 이상한 페이지 하나 나오면서 막. 오케이? 그런 페이지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가지고 보통 얘는 활용보다는 증명을 하는 대상으로 여전히 나오고는 있어요. 대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이름은 없애버리고 다음 식을 증명해볼래? 이렇게는 던져줄 수 있다고. 증명을 좀 연습하러 갈 겁니다. 물론 활용도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알고 있으면은 산술기하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개 존재하거든. 알았음? 그래서 그거를 산술기를 이용한 풀이와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한 풀이 막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그거는 그 얘기 때 가서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 되게 쉬워. 기본율 절대부등식. 자, 첫 번째 뭐야? a제곱에 플러스 2ab에 플러스 b제곱은 어때?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거 나왔겠죠? 증명할 필요 있어요? nope. 이런 것들이 기초 상식이 돼서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ab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크거 나왔대. 자, 지금 이거 빨리 증명해봐요. 잠깐만. 그리고 이건 지워도 돼? 지우지 말까?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하면 재미없으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나와요. 이 녀석이 0보다 크거 나타요. 이거 증명할 필요 있을까? 바로 보이나?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 그렇지. 2분의 1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식을 쫙 써요. 2a제곱, 2b제곱. 물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거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왜? 어차피 이거 언제 한 거잖아.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 안에서 뭐가 됩니까? 제곱식, a 빼기 b의 제곱식, 그 다음에 b 빼기 c의 제곱식, 그 다음에 c 빼기 a의 제곱식.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제곱식들 자체가 0보다 크거 나왔지. 0보다 크거 나왔던 놈들 3개 더했으니까 0보다 크거 나갔겠지. 그렇게 증명하시면 끝나요. 알았죠? 자, 근데 한 줄 비워둬라.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이제 지운다. 네 번째,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a 플러스 b. 요 녀석도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알았음? 이 녀석을 증명을 할 때 너희들은 상식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뭘 알아야 되냐면 부등식의 증명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상식 중 하나. 근데 부등식이라는 거 다시 말해보면 결국 크다 작다거든. 대소비교입니다. 대소비교를 증명하는 방식. 자, 다윤아. 7이 커요? 4가 커요? 왜? 되게 대답하기 어렵지. 승현아, 7이 큰 건 모르면 바보죠. 근데 왜 7이 커? 자,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이미 대소비교를 아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오른쪽에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알았죠? 빼면 양수잖아. 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의 증명이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죠. 내가 A가 큰지 B가 큰지를 모르겠어. 밝혀보고 싶어. 모르겠어는 아니고. 밝혀보고 싶어. 그 방법은 뭐다? 뺍니다. 빼서 양수면 누가 큰 거다? A가 큰 겁니다. 빼서 음수면 뭐가 커요? 뒤에 게 큰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질문 하나 바꿔볼게. 하진아,
이번에는 루트 7이 커, 루트 4, 루트 4는 2니까. 루트 5가 커. 누가 커? 루트 7이 당연히 크죠? 자, 왜 커? 왜, 루트 빼기, 너 루트 7 빼기 루트 5가 뭔지 어떻게 알아? 천재인데? 잘 모르겠어? 당연아. 루트 7과 루트 5는 앞에 게 크지? 왜 커? 너네 다 아는 거야. 대답할 수 있어. 아까 한 거랑 비교해봐. 7이 커, 5가 커. 7이 크잖아. 빼면 되잖아, 7이 큰 거는. 그럼 지금 루트 속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맞죠? 루트 속의 것들끼리 비교하는 게 뭐야? 제곱을 해서 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되게 단순한 거죠? 자, 그래서 A와 B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다. 근데 루트에 묶여있는 것처럼 또는 지금처럼 절대값에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는 녀석들은 그냥 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풀어주는 단순한 방법이 제곱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빼요. 그때 얘가 양수거나 음수면 각각 앞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호를 무시하고 양수로 만들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에서 이 부등호 방향으로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둘 다 양수일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그럼 만약에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면 당연히 양수가 큰 거고 둘 다 음수면은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됩니다. 알았죠? B가 더 큰 거야. 알았음? 끝. 그러면 밑에 거는 너희들이 지금 한번 해봐요. 여기 있어. 책에 있어. 알았죠? 그럼 마지막 두 번째 거 얘. 얘만 증명해보고 마칩시다. 30초 드릴게요. 한번 고민해봐요. 끝이야. 지금 요 네 번째처럼 양변이 존재한다면은 빼거나 제곱해서나 빼거나고 지금은 우변은 0밖에 없죠? 이미 빼놓은 상황이거나 제곱해서 빼놓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쓰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거 자체에 대한 식으로 들어갑니다. 힌트는 결국 얘나 얘랑 비슷해.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 근데 이거 어떻게 제곱식 만들어요? 자, 가볼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요. 자, 결론을 보면은 안다. 근데 그 전에 슬쩍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ab는 건들면 안 돼. 근데 이거 자체를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얘가 제곱식을 만들 때의 2와 b가 가지고 온 2분의 1이 곱해져서 사라져 있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얘는 뭐다? a와 2분의 1 b의 합의 완전 제곱식으로 갈 수 있다고. 거기다가 4분의 3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뒤에도 완전 제곱식이 더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곱과 제곱의 합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이 끝나요. 물론 여기도 마지막 한 줄 비워놔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특히 한번 봐놓지 않으면 아마 모를 거야. 되게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어. b제곱을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을 쪼개는 것 자체가. 한번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절대분식 얘도 사실은 증명이고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 문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교과서 출판사들마다 공통되는 녀석 한 4개 골라온 거예요. 얘는 뭐 아니고. 알았죠? 이런 것들을 각자 교과서에 있는 거 잘 증명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마지막에 내가 가로 한 줄 한 줄 비워둬라고 했지. 절대부등식의 증명은요. 절대로 절대부등식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조건을 하나 꼭 쓰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명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 뭐다?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등호가 없는 부등식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전부 다 등호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다 있잖아.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써둬야 돼요. 왜냐면 그걸 이용해서 아까 썼다 지운 건데 기본적인 절대분식 말고 여러 가지 절대분식 가면 산술기하나 콧이 나온다 했고 걔네들 활용 나온다 그랬지. 그 활용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게 계속 얘거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항상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랑 똑같지.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결국 얘네가 0인 0,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언제 성립한다? A는 B는 C일 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알았나요? 그럼 얘는 어디 갔어? 얘는 언제 성립하겠어? 이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리고 뒤에 것도 그러면 A는 0. 그렇지. A와 B가 둘 다 0일 때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등호는 이겁니다. 근데 그 등호는 여기 있는 등호랑 동일해요. 그럼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B가 0이면 되고 B가 0이면은 A도 0이면 되는 거지. 알았음? 끝. 이거 빠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언제 성립하니 외우는 게 아니라 식 보면 답은 나와. 근데 그걸 안 써서 많이들 틀려옵니다. 증명할 때. 알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어요. 빠이빠이. 내일 모레까지 요거 유형 40번인가 39번인가 어쨌든 거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숙제는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잘 가요.